안녕하십니까. 자유평양연구소 또 강철한 TV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영상에서는 탈북자 송금과 관련된 양강도 지역의 한 국가안전보위부 요원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께 좀 하고자 합니다. 지금 이제 지난 2년 동안 북한의 김여정이 조영원과 함께 국경 지역을 나와서 국경 지역에서 발생한 송금이라든지 밀수 또 이제 인력 이런 거 오고 가는 것에 대한 통제를 엄청나게 강화했습니다. 그리고 해산시나 무산시, 신의주에서 중국과 통화하는 그 어떤 사건도 단 한 건도 없게 만들겠다 해가지고 수천 명의 청년들을 감옥에 넣은 이제 그런 이제 악랄한 행동을 했는데 북한이 뭐 아무리 통제를 강화한다고 해도 그게 뭐 시범 케이스나 기한 검열 기간을 빼고 나면 1년 12달 통제를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한번 고도화시키면 그 다음번에는 풀리는 이제 사이클이 있는데 지금 북한 내부가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거의 삶이 지금 잿더미가 되고 있고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북한 전 지역은 지금 아비 지옥 같은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슬슬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가족 형제들에게 전화가 오기 시작합니다. 많은 탈북자들에게 북한에 있는 이제 많은 이제 친척들이 송금을 요구하고 있는데 북한의 보위원이 자기들도 지금 뇌물을 받아야만 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이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것은 남쪽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공작을 하겠지만 공작보다 더 중요한 게 하루 지금 삼시세끼 이 생활고가 더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국가안전보위부 요원들이 탈북자의 송금 브로커의 뒷배를 봐주면서 송금이 오게 되면 이걸 나눠쓰는 뭐 이런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양강도 김정숙군에서 한 탈북자가 자기 부모에게 뭐 일정한 정도의 금액을 송금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몇 달 후에 연락이 왔는데 부모는 뭐 처벌을 받았는데 문제는 그 송금을 안내해준 국가안전보위부 요원이 보위부에 끌려가가지고 엄청난 고문을 당하고 이제 그 가족과 함께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갔다는 그런 얘기가 들려왔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보위원끼리인데 왜 더 보위원을 더 심각하게 했냐. 국가를 수호해야 되는 국가안전보위부 요원이 탈북자의 송금을 뒷배를 봐주고 뇌물을 챙기고 그리고 국가의 비밀을 누설하고 너는 더 나쁜 놈이다 해가지고 그 보위원이 보위원을 더 심하게 고문하고 이 사람을 이제 몸을 만신창이로 만들어 놨는데 이 사건이 김정은에게까지 보고가 돼가지고 아주 엄중하게 처벌하라고 지시를 내렸다고 합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보위원이 보위부에 끌려가서 거의 죽을 때까지 매를 맞고 고문당하고 가족이 전체가 정치범 수용소에 끌려갔다고 합니다. 자, 이게 북한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뭐 북한의 뭐 보위부 하게 되면 하늘에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이제 그런 일이 있는데 자, 이런 보위부 요원도 목구멍에 포도청이다 보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런 상황에서 김정은 정권이 할 수 있는 것은 이제는 없습니다. 마지막 보루인 보위부 요원까지도 생계난에 직면해 있기 때문에 이 공무원들에게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고 그 어떤 정책을 한다고 해서 청명해질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 부정부패는 김정은이 아무리 막으려고 해도 막아질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보위원의 기가 막힌 이런 그 처형 사건, 이 수용소 끌려간 사건은 북한 사회에 부패된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옛날 같으면 보위원들은 보위원끼리 봐주고 살려주기라도 했는데 김정은 정권은 보위원이 만약 그런 잘못을 하게 되면 더 심각하게 처벌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제는 보위원까지도 살기 힘든 나라가 된 것 같다. 이런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고 싶습니다. 자, 우리 자유평양연구소 또 강철한 TV를 함께 해주신 우리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또 우리 강철한 TV를 후원해 주시는 또 우리 모든 분들께 또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